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생명 시스템은 그냥 말로만 생명체가 외부 환경 요소 및 다른 생명체와 상호작용하여 생명 활동을 수행한다. 몰라도 돼요. 자, 이제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포라고 하는, 이거 망가진 것 같아, 어째? 어이씨, 안 되는데. 몇 손가락이야. 자, 세포. 이 세포라는 것은 생명체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돼요. 생명체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어진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갈게. 얘가 세포가 모여서 요거는 자, 세포가 슉 가서 모여요. 모이면 조직이 되어집니다. 이 조직이 모여요. 모이면 뭐가 되냐면 기관이 되어집니다. 또 기관이 모여요. 또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가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망가졌나 봐. 아닌가?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 되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요 기관은 어떤 요 단어를 하나 기억해 주면 돼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잡아줍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 동물일 경우와 식물일 경우 조금 나뉠 수 있는데, 먼저 동물일 경우에는 세포가 있고 모여서 조직이 있고 또 모여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살짝 기관,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체가 있어요. 요게 조금 특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식물인 경우에는 세포가 모이고 조직이 있고, 여기서 조직이 모여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있어서 개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직계라는 말을 이렇게 다 쓰면 좀 그렇지. 일단은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식물 해놓고는 조직계라고 하나 살짝 더 플러스를, 여기다가는 동물일 경우에는 기관계, 이렇게 같이 요거 구별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동물과 식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세포의 구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첫 번째 알고 가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누가 있냐면 식물 세포.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기관이 있어요. 일단 요 기관이 있는데 누구냐?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세포의 구조 먼저 가자. 그냥 세포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세포가 여기 있고, 요게 뭐가 되냐면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이 있고, 이 안에 누가 있냐면 핵이 있어 주셔야 돼요. 핵이 있고, 그 나머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두 개 구별돼서 크게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되어져 있고 막으로 씌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핵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핵이라든지 이 세포질에 있는 여기 요 안에 있는 작은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 얘기하는 거야. 기관. 이 기관을 말할 때마다 기니까 줄여서 그냥 줄일게. 뭐라고? 세포에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이라는 말을 쓸게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이건 고유명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들도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세포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 핵과 세포질로. 그다음에 세포막은 바깥에와 안을 구분하는 거고, 핵막은 핵과 세포질을 구분한다라는 거.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썼던 식물세포에만 있는 소기관들을 체크를 좀 해볼게요. 누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광합성이 아니라 엽록체지. 엽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포벽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게 조금 낯선데 액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알겠지만 이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아이죠. 광합성을 하는 애고, 이 세포벽을 어떻게 써주면 좋냐면, 이건 이그젠플이야. 뼈라든지 그 다음에 외골격이라고 하는 건데, 외우지 말고 우리 몸에 뼈가 있으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지. 근데 외골격이 뭐냐면 곤충류는 뼈가 있어 없어? 뼈가 없고 껍질이 있죠. 그 껍질은 외골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뼈하고 외골격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바로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어떤 모양이야,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 뼈들이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살이 붙은 거지. 곤충류들, 갑각류들은 그런 외골격이 있으니까 그 안에 내장들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식물도 그 식물의 생김새가 있죠. 그 생김새는 바로 이 세포벽이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준다. 동물인 경우는 뼈가 있는데 식물은 대신 세포벽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포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액포라는 걸 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포가 살아가려면 영양소가 필요하잖아. 그럼 영양소를 갖고 살아가. 근데 이 식물은 특이한 게 있어. 뭐가 특이하냐면, 만들어졌어, 세포가. 근데 첫 번째, 얘는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요. 근데 세포는 살아가야 되는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이 식물세포의 특징이야. 근데 이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지금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식물세포가 여기 있는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근데 살긴 살아야겠어. 그럼 얘가 뭐가 돼? 세포질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살기 위해서 세포질을 양분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몸의 일부를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조금 잔인한 소리 같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 근데 여기서 이 액포라는 말을 할 때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갓 태어난 세포, 어린 식물세포. 듣기만 해보면 나중에 이해돼. 어린 식물세포에는 액포가 거의 없대요. 근데 늙어서 죽기 직전 늙은 식물 세포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액포로 꽉 참이라는 말을 쓴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한다면 얘는 바로 이거예요. 액포라는 애가 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양분으로 살아가. 자기 몸을 뜯어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액포는 뭐냐면 바로 이거야. 요거 하면 이제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될 텐데, 빈 공간이라는 말을 쓸게요. 갓 태어났어.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포질의 양분을 뜯어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뜯어먹힌 부위는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또
뜯어먹으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을 뭐라고 불러? 에포라고 부른다는 거야. 다른 세포든 동물세포나 곤충류들은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굳이 자기 몸을 뜯어먹을 필요는 없지만 식물인 경우에는 자기 몸을 뜯어먹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쓸데없는 걸 그냥 여기다 저장해 놓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 정도 특징들을 먼저 봐주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러지? 이걸 어떻게 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자, 아무튼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써져 있거든.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를 묶어주세요. 여기를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를 묶어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좀 이따가 물질대사도 배울 텐데 물질대사라는 말의 뜻은 듣기만 하세요. 대사라는 말이 나와. 이건 뭐냐면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변화예요. 변화. 다시 말하면 물질이 변한다라는 뜻인데 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합성해서 변하거나 아니면 분해해서 변하거나. 근데 이 선생님들은, 이 생명과학 선생님들은 분해해. 합성이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거고, 분해는 고분자를 저분자 쪼개는 건데, 이것까진 다 알 테니까, 이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씁니다. 합성이라는 말 대신에 동화작용이라는 말을 쓸 거고, 분해라는 말 대신에 이화작용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건 고유명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들도 이해는 하고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 여기에서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세포소기관이 있는데 이제 이쪽에다 그대들 이제 밑에다 써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엽록체라고 있죠.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있는데 먼저 엽록체 먼저 갈게. 엽록체는 아까도 잠깐 여기서 써줬지만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개의 이산화탄소하고 12개의 물하고 반응을 해서 6개의 탄소 12개, 6개 더하기 6개의 산소 플러스 6개의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6개나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1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얘를 유기물, 포도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도 써요. C 6개 이산화탄소에 6개의 H2O에다가 C 6, H 12, O 6에 6개의 산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12개가 들어가고 6개가 빠져나가거든. 그럼 빠져나가는 길을 여기서 재활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차이는 있다면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고요. 화학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까지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두 개 다 표현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가 합성이 되어진 거죠. 이게 엽록체에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합성,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동화작용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밑에다 쓸게요. 여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 얘는 세포 호흡이라는 근데 왜 호흡이면 호흡이지 왜 세포란 말을 왜 꼭 써요? 이 호흡이라고만 하면 약간 애매해져.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도 호흡이거든.
근데 여기서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여기서 C6, H12, O6에 6개의 산소 플러스 6개의 물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6개의 이산화탄소에 12개의 물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도 봤지만 이 유기물인 I를 6개라고 하는 어떻게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하죠.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즉 얘는 이화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요거 이쁘게 좀 종이를 줄게요. 여기 필기할 공간이, 잠깐 이거 끄고, 필기할 공간이 좁으니까 종이를 드릴 테니까